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하길 TV의 장하길 목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냉정하게 분석하시고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홍콩이 공산화되어진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말씀으로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다음에 우리 소나기에 먹을 수 있는 목표지 국가는 어디일까? 중국의 공산화의 다음 목표는 어디일까? 대만일까? 대한민국일까? 저는 대만도 대만이지만 대한민국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다음 목표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경제를 장악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산화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경제적 지배입니다.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 첫 단추가 바로 뭐였습니까? 경제 장악입니다. 이후에 정치를 장악하고 정치를 변질시키고 문화를 점령해서 자기들의 속국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한국도 중국 자본에 예속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부동산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관광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언론계 또 정치계. 이번에도 미국에서 중국을 이렇게 타켓을 삼고 하니까 뭐라고 중국에서 얘기하는지 아시죠? 미국의 정치인들, 상원 하원 의원들에게 자본을 안 주겠다. 예, 저들에게 돈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언론계라든지 많은 정치인들에게 돈을 뭐 무자비하게 대준 것 같아요. 이것을 트럼프가 알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보십시오. 현재 중국 자본이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양곡관리법을 지금 개정하겠다고 지금 상정해놨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층민을 중국 이주민으로 채운다는 게 홍콩 공산화시키는 첫 번째였잖아요. 8단계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농사질 사람이 없잖아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쌀 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 다 쌀의 과잉 생산돼도 그걸 다 국가가 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남는 쌀을 다 구매해 주겠다는 법이 양곡관리법이라고요. 그러면 농사를 계속 지을 거 아닙니까? 다 사주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쌀이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여기 들어갑니까? 중국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부 지배를 하겠다는 게 경제장악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이제 하층민을 중국 이주민으로 채운다. 이게 전략인 거예요. 왜 이걸 못 봅니까? 농민들만 뭐 정부가 남는 쌀을 구매해 준대 좋다.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쌀의 과잉 생산 유도로 농촌의 인력 수요가 창출하게 되는데 중국인으로 채워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되고 경제 정치 기반을 다 마련하게 된다. 지금 뭐 제주도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에 제주도 땅 약 300만 평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TV에서는 중국어 방송도 나오고요. 상점 간판이 중국어로 이 간체로 다 바꿔버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중국인의 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주도가 뭘로 가고 있어요? 중국 땅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홍콩이 되듯이 제주도가 완전히 중국 땅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이게 이제 제주도의 식당이거든요. 뼈 해장국. 저기 보면 중국어 간체를 다 쓰고 있잖아요. 저건 중국인들만 읽을 수 있어요. 약자로 쓴 거니까. 한자를 제대로 안 쓰잖아요. 뼈 해장국. 그 다음에 소고기 콩나물국밥. 또 그 다음에 삼계탕. 한우 곱창구이. 그리고 이게 중국어로 다 써요. 결국엔 중국 사람들이 식당을 찾고 중국인 관광객이 중국인 식당에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이 경제권을 장악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 국내인들에게는 낙수 효과가 없어요. 돈이 돌지를 않아요. 지들이 관광객이 와봐야 자기들이 거기서 팔고 자기들 관광 상품 파는 데 들어가서 사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엔 돈이 남질 않아요. 도로 중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라오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건설을 하는데 제 라스베가스 같이 그렇게 건설하는데 중국 기업이 들어오고 중국 노동자가 들어오고 중국에서 돈이 다 그 사람들에게 주니까 라오스에 사는 사람들은 노동자도 없고 돈이 글로 들어가는 거 한 군데 없어요. 거기 식당도 거기서 다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빚만 지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공산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국 문화와 음식을 은근히 침투시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국인들을 따로 딱 중국타운 만들어 놓고 다른 거 일제 못하게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산화가 된다니까요. 대한민국에 가까워가지고 중공군이 문제란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두 번째 주요 법안이 뭐냐면 여기 주요 법안,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두 법안이 있어요. 두 법안이 하나는 양곡관리법이에요. 양곡관리법. 그리고 하나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이게 농안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발의를 해놓은 건데 이 한덕수 대통령이 있을 동안에 이것을 거부권 행사했단 말이야. 양곡관리법에 현재 쌀이 남아도는데 매년 10만 톤 이상을 그 사료로 지금 이렇게 처분하고 있는데 이거를 1조 5천억의 세금을 더 쏟아내야 할 판이잖아요. 이걸 다 사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곡관리법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 이 중국의 노동자들인 농민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중국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곡관리법에 숨어 있는 무서운 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 농안법이라고 그러죠. 배추, 고추, 사과, 배 등의 최저 가격으로 예산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요. 5대 품목에만 매년 들어가는 게 1조 1,900억 원이 소요가 예산돼요. 재원제달도 이제 미주수지만은 이게 국민의 세금을 더 걷어서 저렇게 하겠다는 건데 농민들이 말해요. 이게 생산이 많아지면 스스로 줄여서 딴 거를 재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이걸 국가가 사준다 그러면은 계속 그 농사 짓게 되면 어려움이 많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국인을 통해서 지금 지역 기반을 장악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넘어간 나라가 티벳이에요, 티벳. 티벳이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은 이런 걸 깨우쳐야 돼요. 절대 이 법안 발의를 티나지 않게 정계를 친중 인사로 채워가지고 말이죠. 티나지 않게 중국 정계를 중국인으로 채워가지고 법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법안 발의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일깨워줘야 돼요. 즉 중국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자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사들이는 중국인이 매입 건수 7년 새 3배로 늘었어요. 중국인이 토지 보유한 현황을 보면은 보유 건수가 지금 2016년도에는 24,035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2,180건이에요. 2023년도에. 그리고 보유 면적이 지금 여기 보면 1,609만 4천 평방미터거든요. 이걸 3.3으로 나눠버리면은 이게 뭐 한 500만 평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2,081만 8,319 평방미터니까 거의 7만 평, 700만 평, 뭐죠,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공시지가가 2조 841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3조 6,933억 원 정도 이렇게 2023년도에. 이게 중국인들이 이렇게 매입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선요. 이제 이 중국인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두 번째, 중국의 다음 목표가 뭡니까?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정치 장악이죠. 정계의 친중으로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결정을 누가 하느냐? 중국이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체류 외국인이 36.2% 중에 약 96만 명을 차지하는 중국인이 한국의 정치 참여 기회를 줬어요. 그 뭐 입법부도 들어가게 되고요. 뭐 사법부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친중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그 여기 보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하죠. 영주권 취득 후 3년부터 준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시민권 아니면 투표권 안 주거든요. 근데 영주권 가지고 투표권을 한다고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중국적자 아닙니까? 이중국적자에게 어떻게 투표권을 주냐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채용 시 가점 부여한다. 경찰, 법원 등 국적 제한 없이 그냥 무조건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금 법조계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할 때 다 하는 짓들 보십시오. 세 번째 가서 간첩 행위에도 체포가 불가하도록 민주당 간첩법 개정안 반대하잖아요. 외국인도 간첩은 잡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 때 왜 중국인들만 들어오게 했을까요? 다른 나라는 못 들어오게 해요. 중국인들만 들어오게 했어요. 관광객을. 그게 다 선거에 관여가 있는 거예요. 화교들이 정치 참여하겠어요. 서대문구에 보면 양리리라고 하는 구의원 있잖아요. 그 정치도 들어가고. 친중 정치인들이 친중 행보하잖아요. 당교 협약을 통해서 이게 당교 협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양정철이가 가서 중국하고 같이 협약을 했잖아요. 그 중국의 지시를, 중국의 공산당 협약받은 나라들 기를 꽂힌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기가 꽂혀 있잖아요. 친중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중국의 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뭐 할 거 없이 다 친중 세력들, 그 기업인들, 지금 뭐 한동훈이 같은 사람도 중국의 친중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대림이동에 중국인들이 투표하는 거 보세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했을 때 삐라 뿌린 거 내용은 중국어로 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지금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되고요. 세 번째 가서는 중국인의 다음 목표가 대한민국의 공산화인데 문화를 장악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국민의 눈, 귀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언론 문화를 장악했으니까 언론을 하고 문화까지 다 장악하니까 우리의 귀와 눈도 다 멀어버린 거예요. 진실을 가리고 국민들이 중국적 가치에 익숙해지도록 언론과 문화를 중국에 유리하게 이렇게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국에 유행하는 것들의 자발적인 흐름을 보면 애들도 굉장히 마라탕 좋아하잖아요. 양꼬치, 탕후루 등의 중국식 음식. 그 다음에 틱톡이라든지 중국식 드라마, 예능, 언론 등이 중국식 문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쇼핑몰, 알리, 테무, 쉬인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한국의 11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중국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게 붉은용이다, 뭐 중공이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을 반대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중국이 그냥 완전히 장악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중국을 저렇게 제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라고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홍콩이 공산화된 거하고 동일하잖아요. 그 많은 중국인 조선족들이 침투해 있다. 일터에도 가보면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인 거주 외국인 43%가 중국인이고 조선족이에요. 84만, 이게 2021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84만 명 정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훨씬 많지요. 지금 이렇게 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여기다가 뭐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는 순간에는 뭐 대한민국 뭐 이제 완전히 하부 조직까지 중국화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알리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몰이 다 우리 경제를 잠식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싸다고 한 번만 입고 뭐 버리지 뭐 싼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산 물건을 지금 쓰게 해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다 장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 물건을 쓰는 데는 관세를 그렇게 높이 매기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옆에 식당 같은 데도 보고 화해의 마라탕, 탕후루, 양꼬치. 지금 뭐 식당에 보니까 여기저기 뭐 그전에는 제한된 곳에서만 중국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뭐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 보면 정치계는 친중 국회의원들로 가득 차 있고, 지금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 지배를 받는 좌파 시민단체. 그러니까 이들이 뭘 얘기하죠? 8단계 중에서 각종 시민단체 조직해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라는 것이 중국의 그 홍콩을 그 공산화시키는 8단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지배로는 좌파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파 시위꾼들은 매일 사회를 혼란하게 빠뜨리고 있죠. 중국인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시위하는 데 가보면 마스크 쓰고 막 얼굴 분장하고 명찰도 안다고 경찰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치경찰이라고 그러고. 네 번째, 공산주의에 세뇌된 4050 운동권. 여기에 2030 세대의 페미니즘, 그 어른들에 대해서는 뭐 틀딱들이다 이렇게 비웃고 짓밟고 있는데, 이게 공산주의에 세뇌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광화문에는 뭐 극우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굉장히 적대감을 갖게 하고, 그곳에 가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수 우파의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것에 넘어가 있어요. 넘어가서 광화문에 가면 무슨 뭐 투표가 떨어지고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기가 강력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먹히거든요. 다른 데는 그냥 왔다고, 지난번에 세이브 코리아도 뭐 우호하고 왔지만 바람이잖아요.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조직이 안 되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위태롭다. 그래서 당시에 홍콩 학생들이 세계를 향해 던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에 전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당신들의 정부에 침투해서 기생하여 국민들을 살해하고 그 장기를 수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장들 장기를 배갈라서 가져가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 우리가 알듯이 그 멕시코에 그 크게 담장을 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기를 넣고 넘어오는데 이미 그 아기 뱃속에다가 마약 같은 걸 넣는 거죠. 창자 같은 거는 빼서 팔고, 그리고 이 아기는 죽은 거예요. 얻고 왔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살해하고 장기를 수확해서 그걸 판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인권도 없고 생명의 존엄성이 없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돈을 이용해 당신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당신들의 정치 신념을 흐트러뜨릴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아니면 다음은 당신들 차례입니다. 이걸 홍콩의 학생들이 지금 세계를 향해 다는 메시지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당신들의 정부에 침투해서 기생하여 국민들을 살해하고 그 장기를 수확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돈을 이용해서 당신들의 눈을 멀게 하고 당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흐트러뜨릴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아니면 다음은 당신들 차례입니다. 이것이 사실 홍콩 경찰에 잠복해 들어갔던 중국 인민경찰들의 그 폭행, 끔찍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를 계속 그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혼란하게 만드는 세력이 많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우리 모두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예상 못한,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을 공산화시키는데 잘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예상 못한 변수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12.3 계몽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몽령. 자, 여기 보시죠. 윤의 12.3 비상계엄을 통해 무지했던 국민들은 중국에 의해 점령당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윤 탄핵 및 정부 마비 등 친중 세력의 온갖 불법 행위와 내란 음모에 대항하기 위해 광화문 1000만 집회에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현재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깨어나니까 광화문 1000만 집회가 지금 있잖아요. 그 윤 탄핵, 정부 마비 등 친중 세력 온갖 불법 행위와 내란 음모에 대항하는 광화문 세력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고무적인 거예요. 하지만 헌재, 그 다음에 검찰, 경찰, 법원, 국회 등 권력기관을 장악한 친중 세력들이 강력한 카르텔에 의해서 윤 대통령은 결국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탄압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친중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계엄 선포하니까 이분을 내란 우두머리다 해가지고 걸어서 탄핵 소치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잘못된 그 입법부를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탄핵이라든지 또는 오늘도 뭐 또 탄핵을 시켰다고 하던데 그 탄핵이라든지 또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완전 정부를 마비시키는 일을 했다. 이걸 깨우쳐줬고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불법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불법선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부정선거다, 불법선거다 할 경우에는 이게 보통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파헤쳐야 되는데 헌재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했던 사람이 6명이나 있는데 자기들이 목 나갈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이 선거에 관련되어 있는 그 입법부의 부정으로다가 당선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법부의 부정 그리고 사법부의 부정선거 이게 뭐냐 부정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관장했던 사람이 8명 중에 헌재에 6명이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탄핵을 당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적을 잡으러 갔다가 적한테 잡힌 꼴이 된 거예요. 강도 잡으러 갔다 강도에게 오히려 선량한 사람이 잡힌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만큼 대한민국이 친중 또는 공산 세력, 좌파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을 통해서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깨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 세대 청년들이 무법천지인 국내 상황과 자유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고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도 대학생들 지금 연합회를 형성하고 지금 만나고 계속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들을 후원해 줘야 되는 후원금이 제일 문제예요. 그 지금 대학생들이 이게 연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좀 한번 뭘 해보고 싶은데 이제 이게 자본이 없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의욕만 불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자유연대라든지 이런 대학생들도 지금 만나보니까 이제 많이 깨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2030 청년들은요. 여기 보십시오. 윤 대통령 계엄 선포의 원인이었던 부정선거, 불법선거죠. 민주당의 입법 독주, 친중, 친북 등 반국가 세력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이 이 실질적 대한민국이 체제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건강한 정신과 생동감 넘치는 젊음을 두루 갖춘 청년들이 대거 우파 세력으로 지금 결집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지켜내야 된다. 자유시장 경제로 지켜내야 된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결집 세력들이 굉장히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국민들도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터넷과 외신 분석과 공유에 능해서 기존 세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가짜 왜곡선 등의 강력히 저항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 젊은이들을 이게 딱 잡아보면 확실히 이 강의를 해줘도 이 부정선거에 중앙 서버 통과하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 이런 거, DB 조작 이런 걸 얘기하면 빨리 깨달아요. 이런 젊은 세대들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1인 미디어 중소형 인터넷 매체, 각종 첨단 기기로 음악, 춤,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장착하고 참신하고 적극적인 계몽 활동을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만 남은 상태인데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저 범법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사람을 내가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직을 쓴다고 합시다. 아니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쓰는데
정가사범에다가 12개 범법을 저질러서 지금 5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온다면 여러분 회사에서 그 사람을 아무리 실력 있다고 해도 채용하겠습니까? 아니 교회도 담임자를 청병하는데 정가사범에다가 현재 범법을 12건이나 저질러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게 5건이다 하면 그 교회에 청병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뽑는데 여러분 감정이나 어떤 그 인기에 휘말려서 그때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돈 몇 푼 받은 거를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지지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올곧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관이 있고 국민을 사랑하고 그 미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야지 인격이 병들어 버린 뭐 배반자라든지 범법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국민이 마지막 기회에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이게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이 마지막 기회 결론으로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대통령을 꼭 선출해야 됩니다. 핵심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감시활동 적극 참여,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부정선거는 드러나야 부정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불법선거. 그리고 홍콩 민주화 운동이 실패한 것을 꼭 머릿속에 두고요.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서 우리가 싸워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마지막 기로점에 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온 국민이 지금 좌우를 떠나서 여러분 야당이냐 여당이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시장 경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목사님들도 깨어 일어나야 되고 성도님들도 다 깨어 일어나고 우리 온 국민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기회에 자유 대한민국을 꼭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매일 2시에 우리가 유튜브로 그리고 목요일 날은 모여서 다 같이 기도회를 하자 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목요일 날은 좀 우리 교회로 다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평일 날은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기도를 꼭 1시간씩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굳게 지켜냅시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그리고 여러분 알림 많이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